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외국 아이들에 비해서 더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을 갖다 분리해서 재우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성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그리고 남성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모가 9시면은 이제 들어가서 자게끔 이렇게 늘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애가 자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외국 영화 보면은 혹시 아이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신생아나 이렇게 깐난쟁이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은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서 책을 읽어주고 뭐 노래를 잠깐 불러준다거나 옛날 얘기를 해준다거나 뭔가 그게 항상 외국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영화 중에서 패밀리맨이라는 거 보면은 그 가족들 아빠 엄마 따로 자고 완전 깐난쟁이 신생아를 갖다가 따로 재웁니다. 이렇게 애기 침대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같이 잡니다. 뭐 침대 갖다 놓든 이불을 깔든 해가지고 무조건 같이 잡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외국 아이들에 비해서 더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을 갖다 분리해서 재우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충분히 그만큼 편해야 되고 어른들도 거기서 독립돼서 자기의 그 수면을 갖다가 질을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자니까 아이가 조금만 뒤척일 때마다 어른들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엄마 아빠의 생활 패턴에 아이들이 맞춰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만약에 좀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그 수면을 갖다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 엄청 커가지고 수면 교육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기부터 미리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빠, 엄마의 생활에 따라서 아이들을 재는 법을 갖다 해야 돼요. 만약에 아빠, 엄마가 만약에 한 9시쯤 잔다, 그럼 아이도 9시에 자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은 모든 가족들의 생활 리듬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주 깨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은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빠의 퇴근 시간. 아빠의 퇴근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애 이쁘다고 하면서 자는 애. 그리고 아빠가 또 오니까 또 어때? 애들 마음대로 또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눈 비비면서 졸리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들어올 때 그냥 또 조용히 들으시면 되는데 술 한잔 마시고 막 들어온 다음에 또 막 떠들썩하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 얘긴데? 네. 모든 아마 아빠들이 다 그렇지 않을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이의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요즘은 사실 어머니들도 만약에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다면 아이에 대한 보호자들의 어떤 그런 생활 패턴들 자체가 아이의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수면이 길게 아주 편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성장하는 아이들의 그런 특징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 그다음 덜 짜증스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예 뭐 신생아나 영아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예 조금만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큰 아이들이 수면의 질이 낮단 말이에요.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갖다 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학교 가서 힘들어하죠. 유치원 가서도 꼬박꼬박 졸고, 다른 아이들은 낮잠 한 번 자는데 얘는 2번 잘 수밖에 없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형아가 있고 그 밑에 쌍둥이 동생이 둘이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이 쌍둥이 동생은 동생대로 잠을 설치고 형이 계속 노니까 형은 얘네들이 계속 울어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호자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3명이 맨날 계속 감기에 걸려서 오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면역 자체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가 성장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성장 중에서 우리가 호르몬 주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운동, 잘 먹는 거, 식습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렇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수면입니다. 성장 클리닉에서 얘가 잠을 잘 자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맨날 성장 호르몬이 새벽 1시에서 3시쯤에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면의 질을 좋아야 되고 잘 자야만 아이들이 키도 잘 크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도외시된 경우가 많죠. 남 원장님은 어떻게 아이 수면 패턴을 잘 갖도록 이렇게 육아를 하셨습니까? 아까 잘 안 되는 경우들 다 제 경우셨습니까? 가면 놀아야 되고 아니면은 아예 잠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늦게 들어가고 그랬죠.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쉬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뇌 하루 종일 받아들였던 그런 정보들을 뇌에서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이제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음날 또 생활을 하게 되고 다음날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정보 정리도 안 되고 하면 당연히 학습 능력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등등 이제 엄마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런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느냐인데 갈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이 이제 불규칙하거나 잘 안 자는 애들한테 병원에서의 처방은 어떻게? 안 자는 아이들이 정말로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게 잠을 안 자는 것인지 뭔가가 다른 지금 병이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잠을 갖다 잘 안 자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막 약간 기초 체온이 높다고 보호자분이 알고 있었어요. 결국에 최종적인 진단은 요로감염으로 진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갖다 해주고 났더니 아이가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먹는 것하고도 같이 연관성이 있는데 너무 체중이 잘 안 느는 거예요. 4개월짜리 아이였는데 아이가 계속 밤에도 좀 뒤척뒤척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를 봤더니 심장병이 진단돼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경우들이 있어서 의사는 항상 중요한 게 육아 상담을 하기 전에 기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보호자분들이 되게 막연하게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철분 부족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철분에 대해서 빈혈이 생길 정도거나 이런 정도라면은 다른 영양소들도 부족하지 않은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수면도 좀 덜한 아이들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냥 막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야경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막 울면서 그냥 계속 막 안겨가지고 하면서 그러다 잠이 든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자다가 벌떡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막 놉니다. 놀면서 그냥 나중에 슥 하고 다시 또 잠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거 쪽쪽 이것만 좀 빨아도 또 다시 자는 아이들 있고 상당히 다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낮잠은 어느 정도 자는지, 보육기관에서는 어떤지, 그 다음에 TV,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자기 전에 어떻게 시청을 하는지, 아빠, 엄마 퇴근 시간이나 어떻게 어떤 직업들을 갖고 계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같은 형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평소에 먹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해서 수면 리듬 자체가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불균형이 좀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멜라토닌 같은 약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멜라토닌을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복용을 해주면은 그 수면 리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의사들도 한 가지 방도로서 갖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